꿈을 꿨습니다. 제가 의정 단상에 서 있더군요. 제 뒤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지는 일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의정 단상에 서서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마구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났죠? 그러다가 깼습니다. 예전에 필리버스터가 계속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선거 이슈 파이팅 자체가 되겠다. 이걸 밀고 나가면 되겠다. 전국의 각 지역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로 단지 이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소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한 시간도 안 돼서 중단한다고. 자신들이 시작했으니까 자신들이 끝내겠다고. 너무 허탈했죠. 우리 국민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단상에 쓰신다면,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요?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아이새 키우는 아빠는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부재 이틀째 최요한의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2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라디오의 꽃사슴. 예, 저는 꽃사슴이라 부르겠습니다. 김꽃사슴. 발음이 안 된다. 김일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예. 자, 필리버스터 지휘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저희 피날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47년 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론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식했습니다. 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버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지휘해온 이 원내대표는 오늘 마지막 토론자까지 직접 맡아 이번 전국 내내 찬반 양 진영으로부터 지지와 비판을 한몸에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분 38번째 주자로 단상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두고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원들의 열정과 국민의 열망을 제 판단으로 날려버렸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거듭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어 그동안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열거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정의화 의장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국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느닷없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과거 망나니 같았던 의장이라도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직권 상정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쿠데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벌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쿠데타를 성공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지만 저희가 호소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3시 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7시 1분에 올라갔고 현재 38번째 주자로 발언 중에 지금 8시간이 넘어갔죠. 눈빛을 보니까 아직 쌩쌩합니다. 그런데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정가산식 때 왜 죽을 죄를 지었는지 잘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D-42일에야 선거구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달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을 42일 앞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지난 23일부터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을 오늘 중단할 예정임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해 곧바로 공포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이로써 역대 가장 선거일에 촉박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의 기록에는 다행히 미치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 현장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도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아마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 대단히 유능하고요. 이거 다 합니다. 일정에 쫓겨도 다 합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이 4.13 총선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권이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불과 42일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국민은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행해온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야권 통합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당대당 통합을 제안한 것이냐, 후보 간 연대를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야권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지금은 통합을 위해 이런저런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세상이 알게 됐다고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독소조항 수정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해왔지만 여당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정치 일정을 감안하고 4.13 총선도 준비하기 위해 중단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이 상당히 분노한 목소리도 듣고 있다. 국민의 성원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와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테러방지법 시정 여부는 국민의 심판에 따르는 것이라며 4.13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이 확보해 준다면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의 수정을 결국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공동대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국민의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전격적인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 적잖이 술렁였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 국민의당이 창당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추락과 내부 세력 간 알력설 등으로 한 달을 자축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갑자기 통합 제안 소식이 날아오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발끈한 가운데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진위를 알아보겠다고 즉각적 반응을 자제하는 등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길 바란다. 이 정도 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김 대표를 만나 따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가, 통합과 연대가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천 공동대표는 기자들이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아 그래요? 하고 반문한 뒤 돌연한 일이군요.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해선 안 될 일이라며 진위를 더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야권 통합 이야기가 선거 직전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기는 이따가 정가선택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향배 전 삼성전자 상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에 공천이 됐죠. 오늘 뭐라고 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울에 전략공천하기로 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향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 전 상무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천 의원님께서 광주 서울에 출마하지만 제 생각은 출마 대신 후배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 의원은 호남 정치의 대표주자라면서도 이제는 호남 정치를 잘 이끌 뉴 DJ를 발굴을 위해 후배 육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에서는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저를 이 지역에 보낸 것이라며 광주 정치권의 변화 욕구에 부응하려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공동대표 역시 광주 서울 출마 계획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맞섰습니다. 천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며 제가 광주에서 그 일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도권 출마설에 대해서는 호남에 있던 천정배를 필요하면 서울로 보내는 식으로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이 호남을 얼마나 무시하고 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호남을 뜨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간 거죠. 총선 출마 대신 후배 육성해라. 아니다, 호남을 뜨는 일은 없다. 선거 전에 늘상 있는 일입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동안 뉴스에서 조금 소외됐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그때 병역비리 의혹 제기했던 의사를 비롯해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들어왔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호 동남권 원자력의료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최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원순 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 원, 이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천만 원, 김모 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천만 원 등입니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비방금지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3월 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해달라며 3월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굉장히 속 시원한 사이다 뉴스입니다. 그리고 제발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 모두 법률적 조치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오마이뉴스에 썼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응? 일베 같은 사람들이 와서 비방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억울했어요. 그냥, 확 그냥 법률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꼭 법률적 조치, 말했으니까 꼭 취하세요. 뒤로 그 삭제, 그냥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자, 다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정확히 얘기하면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리스트 관련돼서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22일 열립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 7부 및 형사 6부와 함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속합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지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죄가 선고된 후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이 뉴스는 하도 오래된 뉴스인데 어쨌든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사기꾼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고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기꾼은 거짓말하죠. 사기꾼 아닌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죠. 미국 대선의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슈퍼 화요일 경선 대결에서 사실상 압승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두 주자가 괴력을 발휘하며 지난달 1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신호탄으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최대 승부처에서 각각 큰 승리를 거둠에 따라 대선 후보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비록 오는 15일 제2의 승부처로 불리는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승리가 압도적이어서 이변이 연출되지 않는 한 두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이 경선 레이스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태세여서 불씨를 남겼고 공화당도 2, 3위 주자인 단일화를 통한 반 트럼프 전선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약하나마 아직 유동성은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5분 현재 총 9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 대한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텍사스와 버지니아,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오클라호마, 아칸소, 매사추세츠, 사모아 등 8곳에서 사실상 승리했거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버몬트주는 지역구 의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으며 오클라호마주도 승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에서는 예상대로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표가 이루어진 9개 주 가운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아칸소주를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확정짓거나 확실시됩니다. 예, 참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본질과는 다른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다. 전 세계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인가요? 어쨌든 성격상 그냥 막 전쟁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자, 대북 제재 결의안 원래 오늘 새벽 5시에 하려고 했어요. 연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오전 10시로 수년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은 어젯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오늘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표결의 연기를 주장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초안에 대한 24시간 절차적인 검토를 거론했다며 따라서 표결은 2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변인을 통해 2일 안보리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목리를 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괄적으로 북한을 응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지만 이면의 뉴스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어쩌면 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 평화협정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딴지를 거는 이유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다 같이 바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교실 이 문제가 이야기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로 인해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임시로 교실을 확보해 오늘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입학식 전까지 존치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문을 폐쇄하겠다던 재학생 학부모들은 종교계 중재로 유족들과 단원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슬기로운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원고 입학식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신입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에 부푼 꿈을 안고 첫 등교한 신입생들은 선서에 이어 정광윤 신임 교장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단원고 학생이 됐습니다. 정 교장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단원고에 들어온 316명의 학생을 끌어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단원고 교장으로 취임해 단원고 교육가족이 된 만큼 전임자들이 이룩하고자 한 인간이 기본이 되는 행복이 우선인 교육적 희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원고는 2, 3층 존치교실을 그대로 둔 상태여서 지난달 말 뒤늦게 교장실 등을 리모델링해 부족한 교실 8곳을 임시로 마련해놓고 신입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입학식 전까지 존치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문을 막고 학생과 교사의 출입을 막겠다고 밝혀왔지만 우려했던 정문 폐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재로 교육청, 학교, 재학생 학부모, 4.16 가족협의회 측이 지난 28일 만나 상호 이해와 소통 속에 사회적 합의로 존치교실 문제를 해결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입생 학부모들은 입학식에 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존치교실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시한을 정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단원고 존치교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들 사연이 있고 가슴 아픈데요. 이 부분은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의 날씨. 오늘 많이 더웠죠. 아까 낮에 이렇게 지났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내일의 날씨도 전해주세요. 목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남서풍에 의해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다며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라디오의 꽃사슴 김미라 아나운서께서 3월 2일 뉴스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